요즘 AI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정말 완전히 뒤바뀌고 있죠. 이 거대한 변화의 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두 대표 선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요,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AI 시대를 두고 벌이는 두 거인의 서로 다른 전략,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 바로 이거 한번 보시죠. 아니, 매출이 경쟁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거의 똑같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지금부터 이 금융 미스터리의 비밀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덩치부터 한번 볼까요? 2025년 3분기 예상 매출을 보면 삼성전자가 약 86조 원, SK하이닉스는 약 24조 5천억 원입니다. 와, 3배가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여기, 영업이익입니다. 삼성전자가 12조 1천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자그마치 11조 8천억 원이에요. 거의 똑같죠. 매출은 3배 넘게 차이 나는데 벌어들인 돈은 비슷하다니.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반도체 시장의 판도에 있습니다. 예전의 성공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승자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부품, 새로운 디지털 골드러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를 디지털 골드러시라고 많이들 비유하죠. 근데 여러분, 옛날 골드러시 때 진짜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광부들한테 곡괭이랑 삽을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 그게 바로 고성능 반도체 칩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삽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핵심적인 물건이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 메모리가 아니에요. AI의 심장인 GPU에 데이터를 미친 듯이 쏟아부어주는 말 그대로 슈퍼카 전용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AI 골드러시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된다는 겁니다. HBM은 기존 D램보다 가격이 무려 3배나 비싸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M 시장을 누가 먹느냐, 이게 AI 반도체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선수 SK하이닉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어떻게 그 놀라운 수익성을 만들어냈을까요? SK하이닉스의 전략은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단순하고 또 강력해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제품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오직 세계 최고의 AI 메모리 회사가 되겠다. 이 단 하나의 목표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그냥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바로 이 시장 점유율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 2분기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무려 62%를 차지하면서 그냥 시장을 압도해버렸습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돈이 되는 알짜배기 시장을 사실상 독식한 거죠. 이 엄청난 성공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의 핵심 공급업체로 딱 자리를 잡았죠. 2025년 상반기에는 엔비디아에 파는 매출 하나만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뭐 거의 운명 공동체라고 봐야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거인,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왜 이익은 그에 미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삼성이 훨씬 더 길고 또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그림을 훨씬 더 크게 그리고 있어요. 단순히 부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칩부터 시작해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까지 AI와 관련된 처음과 끝을 모두 장악하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는 거죠. 근데 이 원대한 계획이 몇 가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돈 되는 HBM 시장 진입이 경쟁사보다 18개월이나 늦어졌고 최첨단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죠. 한마디로 메모리 전선에서는 SK하이닉스랑 파운드리 전선에서는 TSMC랑 스마트폰 전선에서는 애플이랑 이렇게 세 곳에서 동시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발목을 제대로 잡은 게 바로 수율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칩 100개를 만들었을 때 쓸만한 제품이 몇 개나 나오냐는 건데요. 삼성의 최신 공정에서는 한 50개 정도가 나오는 반면에 경쟁사인 TSMC는 90개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가 수익성과 고객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막대합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죠? 한번 맞춰볼까요? 이 두 회사의 서로 다른 전략을 직접 비교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이익 미스테리가 시원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미스터리가 한 방에 풀립니다. SK 하이닉스는 디램 매출의 무려 42%가 이익률 높은 HBM에서 나와요. 반면에 삼성은 19%에 그치죠. 바로 이겁니다. SK 하이닉스는 가장 돈이 되는 AI 부품에 올인해서 높은 이익을 낸 거고요. 삼성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가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은 안정성과 다각화를 추구하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느낌이고요. SK 하이닉스는 AI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날렵한 구속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고성장이냐 안정성이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성적표가 미래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전투는 어쩌면 훨씬 더 긴 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전쟁터 자체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AI가 움직이는 판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중심의 클라우드 AI 시대였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기기들이 직접 AI를 처리하는 엣지 AI 시대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AI가 저 멀리 구름 위에서 우리 손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큰 그림이 드디어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엣지 AI 시대는 결국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같은 기기들이 중요해지는 시대거든요. 이 분야에서 막강한 생태계를 가진 삼성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AI 데이터 센터, 이 클라우드를 둘러싼 1차전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쟁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머니 속, 우리 집 거실 속 AI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죠. 이 다음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